왜 어떤 사람은 평범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자산을 불려 부자가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뇌의 사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자의 뇌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가난을 벗어나는 사고법을 공개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사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가난은 사고방식의 패턴입니다. 돈을 벌면 어떻게 쓸까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 돈을 벌면 어떻게 굴릴까를 떠올리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갈라집니다. 결국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한쪽은 투자 자산을 가지고 여유를 누리고 다른 한쪽은 늘 돈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의 뇌는 시간은 돈이라는 등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일해야 돈을 번다는 구조죠. 하지만 부자의 뇌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내가 자지 않아도 내 돈이 일하도록 만들 수 없을까? 즉, 근로소득 대신 자본소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퇴근 후에도 공부를 해서 배운 걸 콘텐츠로 만들거나 작은 금액이라도 ETF, 배당주에 투자해 돈을 벌게 만드는 거죠. 이런 사고의 전환이 부자 뇌의 첫걸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뇌는 여유 돈이 생기면 소비를 떠올립니다. 옷, 명품, 새 휴대폰 등 당장의 만족에 소비를 하죠. 반대로 부자의 뇌는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미래의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까? 를 묻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식을 삽니다. 1,000만 원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은 자동차를 바꾸지만 부자는 책을 사고 강의를 듣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에 투자합니다. 실제로 미국 억만장자 워런 버핏은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을 책 읽기에 쓰고 그게 최고의 투자였다고 말했죠. 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 뇌의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의 뇌는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생기지? 힘들다, 도망치고 싶다. 부자의 뇌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나만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대부분은 두려움에 주식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보고 저가 매수에 나섰죠. 그리고 10년 뒤 그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대하는 뇌의 태도가 부와 빈곤을 갈랐던 겁니다. 부자의 뇌는 단기 만족보다 장기 복리를 선택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번 달 카드값을 갚아야 해라는 단기 생존 모드에 머물지만 부자는 10년, 20년 뒤를 내다봅니다. 내 돈이 지금은 작지만 복리로 불어나면 내가 자는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이걸 아는 순간 작은 투자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갑니다. 실제로 많은 억만장자들은 20대, 30대에 시작한 작은 습관이 수십 년 후 큰 부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뇌는 편한 사람과만 어울립니다. 하지만 부자의 뇌는 내 사고를 넓혀줄 사람과 연결되려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고 자신보다 성공한 사람에게 배울 기회를 찾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연소득은 주로 어울리는 5명의 평균 소득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환경에 돈을 쓰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지금의 인간관계에 안주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뇌는 새로운 기회 앞에서 실패할까봐 멈춥니다. 하지만 부자의 뇌는 만약 성공한다면 을 먼저 떠올리죠. 실리콘밸리 창업가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에서 배우려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이 뇌를 지배할 때 돈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자의 뇌를 훈련할 수 있을까요? 1. 돈을 쓰기 전 이 소비가 나의 미래를 키우는가? 질문하기. 2. 하루 10분이라도 돈 공부, 경제 뉴스, 투자 관련 책 읽기. 3.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던져보기, 온라인 커뮤니티, 세미나, 멘토 찾기. 4. 작은 투자라도 시작하기, 월 10만 원이라도 ETF, 배당주로 복리를 경험해보기. 작은 습관이 쌓일 때 뇌의 회로가 재구성되고 그 순간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립니다. 직장인 A는 월급날마다 최신 휴대폰, 명품 옷 등 나를 위한 소비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의 뇌는 돈이 생기면 어떻게 써서 행복해질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통장은 늘 제자리였습니다.
반면 직장인 B는 월급 중 일부를 떼어내 생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글쓰기로 블로그를 시작하고 작은 온라인 서점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미미했지만 2년 후 그의 부업 수입은 월급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부자의 뇌는 돈을 쓸 때 이 돈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남길까? 를 묻습니다. 단순한 소비가 아닌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명품백 대신 자기 개발에, 새 차 대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에 돈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공포에 떨며 모든 자산을 팔았습니다. 그들의 뇌는 큰일 났다, 당장 도망쳐야 해라는 신호를 보냈죠. 하지만 일부 부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공포 속에서 이것이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 시기에 저가의 우량 주식을 대량 매수하며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뇌는 위험에 초점을 맞추지만 부자의 뇌는 성공 가능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실패할 두려움 때문에 멈춰 서는 대신 만약 성공한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부자의 뇌는 환경에 투자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뇌는 편한 사람과만 어울립니다. 비슷한 월급을 받는 친구들과 만나 한탄하며 시간을 보내죠. 이런 관계는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부자의 뇌는 내 사고를 넓혀줄 사람과 연결되려 합니다. 자신보다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 배우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뇌가 바뀌면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부자의 뇌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단지 생각의 선택을 다르게 할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뇌의 회로를 조금씩 바꾸면 인생의 곡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이런 말을 남겼죠.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돈과 성공의 인사이트, 인생 시그널과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